2강에 들어왔습니다. 2강에서는 다항식의 곱셈,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다항식의 곱셈 공식입니다. ABC를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숫자를 넣어서 보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 곱하기 2는 자 2 곱하기 3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죠. 다항식을 넣어도 성립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죠. 3 곱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결합 법칙이 성립되죠.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4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에 3 더하기 2. 자, 역시 이렇게 분배하죠. 그래서 2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2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숫자 대신에 다항식을 집어넣어도 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은 여전히 성립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수 법칙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수 법칙은 반드시 다 암기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요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쉬운 거지만 예를 들어서 A 3승에다가 곱하기 A 제곱 이런 의미는 요 A 3승이란 A를 3번 곱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A를 3번 이렇게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제곱이라는 것은 A를 2번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5번 곱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 5승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3 더하기 A. 그래서 A의 5승으로 쓰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지수 법칙 이해가 아주 쉬웠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거 하나 더 설명하죠. 예를 들어서 A 3승에 나누기 예를 들어서 A 제곱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A 3승을 A 제곱으로 나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A를 3번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A를 2번 곱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결국 A만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래서 앞으로 지수 법칙을 쓰는 거예요. 나누라 그랬을 때는 요 3에서 2를 빼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결과는 같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수 법칙, 두 번째 지수 법칙, 세 번째 지수 법칙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네 번째 지수 법칙 꼭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수 법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영승은 1이다. 물론 A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F, A분의 B의 마이너스 1승은 역수가 되죠. B분의 A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지수 법칙 반드시 기억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을 드리고요. 자,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곱셈 공식 단원이죠. 이 곱셈 공식은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전개해서 사용했다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공식을 우리가 암기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A를 2번 곱한 A제곱 이렇게 BA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환해서 곱한 AB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B를 2번 곱한 B제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동류항이니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하고 학습이 끝나는데요. 여기서 조금 생각을 전환해 봅시다. 요 A 플러스 B를 말이죠. 지금 2번 곱한 거는 A 자기 자신끼리 곱한 항이 있고 BA, AB 순서 바꾼 게 있고 B 자기 자신끼리 곱한 B제곱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을 추론할 수가 있죠.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A 플러스 B의 3승을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세 번을 곱해서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전개식을 알아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A를 3번 곱한 항이 있겠죠. 전개하다 보면. 그죠? 전개해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를 2번 곱한 거 순서 바꿔서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동류항이니까
3a 제곱 b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뒤에 순열에서, 이건 예습입니다만은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 순열을 활용하면은 이런 공식을 우리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해서 답 3을 쉽게 낼 수가 있어요. 나열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건 예습이니까 뒤에서 꼭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를 한 번 곱하고 B를 두 번 곱한 게 순서 바꿔서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동량이니까 3A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 3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3승 공식도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생각을 좀 전환하고 생각 주머니를 좀 넓힐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4승의 전개식에서 A 3승 B 요것의 기수를 구하라. 그러면 물론 뒤에서는 뭐 이항 정리도 배우고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생각 방식으로 이 문제를 쉽게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A를 3번 곱한 것이 이렇게 있겠죠. 순서 바꿔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동량이니까 이거 4구나. 그래서 계수 4를 쉽게 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 순열을 쓰면은 공식 쓰면 이게 같은 거 문자 3개가 같거든요. 그리고 B는 이제 다른데. 자, 우리가 4 팩토리얼에 요렇게 팩토리얼이라는 걸 배워요. 뒤에서 팩토리얼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가 아주 쉽게 나오는데 요건 예습이라고 그랬죠. 예습이니까 뒤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항정리라는 걸 또 배우게 되는데 이항정리를 이용하면 더 쉽게 또 계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곱셈 공식 하나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학습을 하는 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만큼 또 우리가 생각 주머니를 넓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넓이를 활용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자, 요게 A고요. 요게 A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B고요. 그 다음에 이게 B예요. 그래서 이 큰 정사각형이 되죠, 지금? 가로가 A 플러스 B, 세로가 A 플러스 B.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이란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합이죠. 그 요 넓이부터 구하면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A 곱하기 B죠. 그래서 이거는 AB가 되고, 자, 요 넓이는 B 곱하기 A가 되니까 B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넓이는 B 곱하기 B니까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넓이를 자, 이렇게 다 합해 보면 요거는 동량이니까 BA나 AB나 우리가 A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많이 본 내용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도 곱셈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곱셈 공식 A에는 지금 2개가 있죠. 이걸 전개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고,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제곱의 차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일일이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바로 암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C, D, E 모두 다 암기해야 될 내용이죠.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요게 음수대죠. 요게 음수대죠. 그럴 땐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음수대, 요게 음수대는 요게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음수 때, 요게 음수, 요게 음수일 때는
요게 마이너스 되고 요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되겠죠. 다음식을 전개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6x 3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 이렇게 해서 간단히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시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분배 법칙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yx 또는 2xy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 플러스 3x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다음이죠. 다음은 이거랑 분배하면 되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분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xy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y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동류항이 보이죠? 요거랑 그래서 2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xy 해서 이 동류항을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3x 그 다음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6y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번째 공식은 여러분 반드시 또 역시 암기해 줘야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두 번 곱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전개해 보면은 A를 두 번 곱한 항, B를 두 번 곱한 항, C를 두 번 곱한 항, 그 다음에 AB 곱한 거고 BA 곱한 거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동류항이기 때문에 이 개수기가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BC, CB 곱한 항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동류항 줄여서 2가 된 거였고요. 역시 CA, AC가 나오기 때문에 동류항 줄여서 2가 됐다는 거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G는 설명을 다 했죠. 설명 다 했고요. 그 다음 음수일 때는 부호 조심해서 여러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이는 공식들이죠. 자, 이번에는 H번을 설명합니다. 이 H번도 많이 나오는 공식이에요. 체크를 잠깐 하고요. 자, 이것을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거는 B 대신에 한번 1을 넣어볼게요. B 대신에 이 B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B 대신에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A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A 제곱 1은 곱하나 마나니까요. 마이너스 A 1의 제곱은 1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거는 A 3승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고요. 문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x는 문자를 많이 쓰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것은 x 3승의 플러스 1이다. 문자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요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겠어요. 여기도 역시 b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a-1 그죠?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 플러스 1 이것은 자 a 3승의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I번째 공식은 길죠?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많이 활용이 되죠. 자, 요걸 전부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내용이죠.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특히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를 바꿔야 될 경우를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꼭 설명을 하고 뒤에서는 이제 설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a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말이죠. 이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2분의 1을 앞으로 끌어내고 2a제곱 그 다음에 2b제곱 2c제곱 그 다음에 2ab 그 다음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걸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2a제곱은 a제곱으로 합으로 바꿀 수 있고 2b제곱도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c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b 그 다음 마이너스 2bc 그 다음 마이너스 2ca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a제곱하고 b제곱하고 마이너스 2ab는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요거는 a-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랑 해서 b-c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b-c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이거 c-a의 제곱 또는 a-c의 제곱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진다는 거, 자, 암기해 두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해 써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이 공식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2분의 1을 아까 뽑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렇게 된 것은 a 3승, b 3승, c 3승, 마이너스 3abc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번에서 강조를 드립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2번째죠. 제2번째는 요거와 요거를 전개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풀이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자, 이 공식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 b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거 많이 사용되죠. 이 b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거예요. 2를 집어넣은 거죠, b 대신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제곱에 플러스 a가 되고, 1의 제곱 1이죠. 1.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이거는 a 4승, 그죠? 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9구단 2는 4처럼 숙지해야 돼요. 문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이 바로 캐치해서 집어넣을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라는 문자를 우리가 수학하다 보면 많이 쓰니까요. 자, x제곱에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역시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암기해 놓고 문제를 풀다 보면 공식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죠. 자, 첫 번째 문제 만나겠습니다. 자, 이걸 실지세만다 시간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곱들이 보이니까 요거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곱한 거는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이 된다 하고 우리 공식 다 암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꾸면 됩니다. 996의 제곱 마이너스 997의 제곱은 그냥 사용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교환해서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999의 제곱 마이너스 998의 제곱 이렇게 바꿔 쓰면 되죠. 그럼 요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996, 그죠? 마이너스 997, 그 다음에 996 플러스 997, 요것을 전개해 놓은 거고요. 그죠? 그 다음 플러스 요거는 999 마이너스 998, 그쵸? 요거는 999 플러스 998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그러면 요거 계산은 쉽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부호가 이거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996, 그 다음에 마이너스 997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입니다. 그래서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999, 그 다음에 99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셈이 아주 간단해졌죠? 요거랑 계산하면 3이 나오겠고요. 요거랑 계산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4라는 답을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기억해 두면 문제 푸는데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 그랬죠. 전부 전개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복잡한 식입니다. 이 복잡한 식은 취안에서 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A로 취안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로 한번 두겠습니다. A를 두고 이제 곱셈 공식 활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치환을 했습니다. 지금 3의 제곱에 플러스 1, 그죠? 3의 4승 플러스 1을 A 두고 A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곱 공식을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3-1을 이렇게 곱합니다. 등호에 영향이 없죠. 양변에 2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는 2A가 되죠. 우리는 A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곱 공식 활용할 수 있죠.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냥 1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3의 4승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걸 정도로 하니까 자 1의 제곱인데 제곱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요게 곱셈 공식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어진 식 요거는 3의 제곱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냥 1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의 4승에 플러스 1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수법칙 A의 M승 다시 한번 훈련할게요. 요거는 A의 Mn승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3의 4승이 되죠. 그래서 3의 4승 그냥 마이너스 1로 쓰겠고요. 그 다음에 3의 4승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제곱 공식도 쓸 수 있죠. 그래서 3의 4승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얼마 나오냐면 3의 8승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2A는 3의 8승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양변에 2분의 1 곱해도 등호에 영향이 없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A 값은 2분의 1에 3의 8승 마이너스 1이에요 하고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복잡한 식은 치환해서 보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도 활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법칙도 활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가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세 번째 문제 이 값을 x로 둔대요.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 x 값을 구해서 여기 대입하라 그런 뜻이죠. 복잡한 식은 치환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분자에도 1996이 보이고요. 분모에도 1996이 보이니까 우리는 1996을 어떤 문자로 치환해 보죠. A 이렇게. 그러면 분자는 뭐가 나오냐면 A 3승 플러스 1 해서 곱셈 공식을 쓸 수 있고요. 이거를 A로 뒀으니까 1995는 A-1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A-1로 쓰실 수 있고요. 1996은 A고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부터 정돈할까요? 분자는 A 플러스 1 곱셈 공식 그 다음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암기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모는 자 이렇게 A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A 값이 1996이니까 자 1996 놓으면 이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아까 A를 뭘로 치환했습니까? 1996으로 치환했으니까 아하 1996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X 값은 얼마나 하면 1997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1997을 말이죠. 준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자 1997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1997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분모는 1998이고요. 분자는 1996이 되겠습니다. 자 2로 이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결론으로 답은 얼마 나오냐면 999분의 998 이렇게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곱셈 공식 활용했고요. 복잡한 식 치환해서 보고 중요한 훈련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곱셈 공식 변형을 공부합니다. 곱셈 공식 변형. 그야말로 곱셈 공식을 변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기억하면 시간을 좀 단축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바꿔서
좌변 우변 같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도 우리가 다 배웠던 곱셈 공식. 역시 D도 좌변과 우변이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도 역시 두 개의 곱셈 공식 변형식이 있습니다. 이 곱셈 공식 변형, 자, 이것도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곱셈 공식을 변형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x-y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xy 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xy, 그죠? 이거는 y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이퀄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xy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xy 곱이 1이니까 x 플러스 y의 값은 4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y는 4고 xy는 1이죠.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셈 공식 변형 응용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xy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정리한 거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마이너스 4xy를 빼주면 자, 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지금 4로 구했으니까 4의 제곱은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xy 곱은 1이라 했죠. 그래서 답은 12로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면서 이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나타내고 이 두 개의 관계식을 갖고 이 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통상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런 조건이 나오면 이 조건을 이용하세요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출발하면 됩니다. 세변의 길이니까 ABC는 양수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너무도 많이 이용했던 거죠. A 삼승에 플러스 B 삼승에 C 삼승 마이너스 3ABC가 제로라는 뜻이고, 곱셈 공식으로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 제곱에 B 제곱에 C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 유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도 하지 않고 2분의 1은 뭐 바깥에 써도 좋고요. 이렇게 쓸게요. 2분의 1에 A-B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B-E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제로가 되려면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 B, C는 양수거든요, 모두. 그래서 세 수를 더한 건 0이 될 수 없죠. 2분의 1은 뭐 0이 아니니까 결국 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제로가 돼야 돼요. 근데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서 0이 되려면은 이게 0이고 동시에 이게 0이고 동시에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A랑 B랑도 같아야 되고 동시에 B랑 C랑 같아야 되고 동시에 C랑 A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 A, B, C가 모두 같다, 그런 뜻이죠. 그럼 A, B, C가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음을 활용해 볼 수가 있네요. 어떤 거를요? 지금 이 두 번째 식에서 A, B, C가 모두 같으니까 뭐 어느 문자로 나눠도 좋습니다. A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양변을. 똑같은 수로 양수니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같은 수로 이게 지워져서 요거는 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나눠지죠? A, B 같은 수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지니까 플러스 1이코로 제로가 되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 구하라는 것은 X 10승 구해야 되는데 지금 차수가 너무 낮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우리가 자, 곱셈 공식에서 배웠지만 X 플러스 1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도 X 플러스 1을 곱할게요. 이렇게 X 플러스 1을 곱해요. 등호에 영향이 없죠. 그럼 이거는 곱셈 공식에서 뭐가 되느냐면 X 3승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다가
0을 곱해나 마나죠. 이건 0이 된다. 그래서 아하, 여기서 x3승 플러스 1은 제로. 한마디로 x3승은 마이너스 1이라는 등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x10승이라는 거는 x3승의 3승, 그죠? 그 다음에 x 이렇게 곱한 건데요. 이 x3승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고 그 다음에 x를 곱하세요. 그런 뜻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x10승은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를 교체해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하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죠, 식이. 결국 구하라는 것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요 값만 구해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값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요 관계식,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요런 관계식 알고 있었죠? 어떤 관계식?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제로라 그랬어요. 근데 x는 0이 아니거든요. 0, 0, 2라고 0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x가 0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변 x로 나눠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0이 아닌 수로 양변을 나눌 수 있죠. 왜? 이걸 만들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xx 지어주면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분의 1, 요거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답 다 나왔죠.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은 얼마 나오냐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식의 답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답은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우리 곱셈 공식 모르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걸 우리가 활용을 해봤네요. 그래서 곱셈 공식 중요성, 곱셈 공식 변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강에 배웠던 곱셈 공식, 자, 곱셈 공식 변형 여러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3강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